샹크스의 이명은 빨간머리로 샹크스는 샹크스라는 이름보다도 빨간머리라는 이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빨간머리였던 인물이며 염색을 해서 빨간머리가 된 인물은 아닙니다. 샹크스가 이끌어가는 해적단의 이름은 빨간머리 해적단으로 샹크스는 로저처럼 해적단의 이름을 자신의 본명으로 짓지 않고 빨간머리라는 이명을 사용했습니다. 샹크스의 고향은 웨스트블루로 알려져 있으며 샹크스 역시 흰수염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고향이 웨스트블루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필름 레드 설정집에서 샹크스의 출신지가 갓벨리로 밝혀졌으며 샹크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장소가 록스 해적단의 선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샹크스의 아버지가 록스티 지백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샹크스와 록스의 공통점은 머리가 빨간머리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가 유독 폐양색 패기가 강하며 사왕에 오를 만큼 강할 수 있는 이유도 아버지 록스를 닮아서라고 추정받고 있습니다. 로저는 갓벨리 사건 이후 록스 해적단 보물상자에서 우연히 샹크스와 버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로저와 레일리는 샹크스와 버기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들이 길러주기로 결정하며 샹크스는 자연스럽게 록스 해적단에 합류하였습니다. 샹크스와 버기는 로저 해적단에 합류한 이후 정식 선원이 아닌 견습 선원으로 활동했으며 견습 선원임에도 불구하고 간부 못지않은 활약을 하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샹크스와 버기는 흰수염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흰수염 해적단과의 전쟁이 있거나 심지어 전쟁이 없는 날에도 흰수염을 찾아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이들을 재미있는 아이라고 기억해 주었고 기계와 도전 정신만큼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가 유독 강하다고 알려진 인물로 폐양색 패기만큼은 로저급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샹크스는 오직 폐양색 패기만으로 해군의 최고 전력인 해군대장 키자루 후지토라 로쿠규를 참교육한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해군본부의 중장을 기절시키거나 모mon가를 무릎 꿇게 만들며 엄청난 위력의 폐양색 패기를 선보였습니다.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다른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폐양색을 휘감는 것 외에 다른 형태로도 폐양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며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 역시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를 극도로 수련하여 잠시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샹크스는 견문색 살인마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로 아직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황급 강자이기에 당연히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샹크스의 나이는 1부를 기준으로 37세이며 2부를 기준으로 39세입니다. 그렇기에 샹크스는 나이상 전성기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 성장 가능성도 충분한 나이이기에 샹크스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샹크스의 생일은 3월 9일로 자신의 라이벌 미호크와 생일이 똑같습니다. 샹크스와 미호크는 과거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라이벌 관계이며 수차례 충돌하였으나 승부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흰수염은 샹크스와 미호크의 경쟁을 보며 치열한 나날이라고 말하며 이 둘의 강함을 인정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인물인데 이들의 대결을 인정한 것을 보면 미호크와 샹크스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샹크스가 루피를 구하며 후샤딘 유에이지에 의하여 한 팔을 잃게 되었고 한 팔을 잃은 샹크스와는 겨루고 싶지 않은 미호크 때문에 둘의 승부는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자연스럽게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었고 샹크스는 이후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브랑뉴가 미호크의 현상금을 브리핑하며 검술만큼은 빨간머리보다 뛰어난 미호크 라는 발언을 하였기에 검술 한정으로는 미호크가 샹크스보다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브랑뉴의 언급이 나온 이후 미호크의 팬들은 미호크가 샹크스를 확실히 능가했다고 말하며 샹크스의 팬들은 미호크가 앞서는 것은 검술일 뿐 패기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샹크스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원피스의 3대 대전 중 하나인 미샹대전은 여전히 확답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가 사용하는 검의 이름은 그리폰으로 샹크스는 과거 로저가 사용하던 로저의 검 에이스와 외형이 유사한 커틀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샹크스의 검의 등급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샹크스급 강자가 사용한다는 점과 로저의 검 에이스가 최상명검이라는 점을 근거로 샹크스의 검은 최상명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샹크스의 취미는 여행과 파티로 샹크스는 전 바다를 여행하며 모든 섬에서 파티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샹크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볶음밥으로 밝혀졌으며 일본에는 샹크스가 먹는 김치볶음밥을 본떠 만든 김치볶음밥 가게도 존재합니다. 샹크스의 이미지 동물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샹크스는 사자로 묘사되었으며 루피는 독수리로 묘사되었습니다. 샹크스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로 거프, 로저, 미호크와 함께 원피스를 대표하는 비능력자 캐릭터입니다. 샹크스는 신세계의 사왕이라고 불렸던 인물로 과거 흰수염이 사왕이었던 시절부터 티치가 새롭게 사왕이 되었던 시절, 마지막으로는 루피와 버기가 사왕이 되었던 시절까지 샹크스는 쭉 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왕의 존재는 루피가 샹크스를 따라잡고 싶다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요. 거프는 루피가 샹크스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자 너 빨간 머리가 어느 정도의 존재인지 모르는 거냐? 샹크스는 그 흰 수염과 필적하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는 해적 중 한 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가 사왕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든 상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샹크스가 처음만 아니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훗날 루피와 샹크스는 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샹크스는 외모가 굉장히 잘생긴 인물로 나이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미남 같은 외모를 소유했습니다. 샹크스는 평소에는 매우 유쾌하고 낙천적이나 자신의 동료나 친구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냉철한 인물로 돌변합니다. 샹크스는 원피스에서 손에 꼽히는 간지캐이며 외모, 성격, 전투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인물이기에 샹크스는 등장신이 적음에도 늘 최상위권 인기를 유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필름 레드가 공개된 직후 전세계 캐릭터 순위에서 루피를 추월하며 원피스 캐릭터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인기 투표에서는 10위 안에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기에 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과거에는 상황 중 현상금이 가장 낮았던 인물이나 현재는 현 상황 중 현상금이 가장 높으며 유일하게 40억 베리를 넘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샹크스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은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 베크맨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벤 베크맨은 각종 이유로 인하여 샹크스를 배신한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필름 레드가 공개되고 원피스가 최종량에 돌입하게 되며 벤 베크맨 배신설은 근절되었습니다. 샹크스는 야솝을 빨간머리 해적단에 영입하기 위하여 직접 야솝을 찾아갔으며 이때는 뗏목을 끌고 다니는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든든한 조력자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흑막설이 존재하는 캐릭터인데요. 샹크스는 해적, 그것도 사왕인데 오로성과 내통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오로성은 샹크스를 보고 자네에게 시간을 할애했네 라고 말하는 미심쩍은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초신성 연합에 의하여 빅맘과 카이도우가 몰락하자 이제 원피스를 찾으러 가볼까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정상결전 발발 직전 카이도우가 마린포드로 향하는 것을 막아내기도 하였으며 해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신을 회수해가는 모습을 연출하며 샹크스 흑막설 재기 빈도가 더욱 증폭했습니다. 다만 완결이 다가올수록 샹크스 흑막설은 밈화가 되고 있으며 사실상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지대적입니다. 샹크스는 갓벨리 사건 직후 로저에게 거둬지며 로저 해적단에 합류합니다. 샹크스는 자신과 똑같은 시기에 거두어진 버기와 매우 가깝게 지냈으며 남극이 추운지 북극이 추운지 등 무지성 토론을 해대며 로저 해적단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해지자 레일리가 바보같은 토론하지 말라면서 둘의 논쟁을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로저의 부탁으로 인하여 흰수염이 오뎅을 내어주며 로저 해적단에 오뎅이 합류하였고 샹크스는 처음에는 오뎅을 경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뎅의 특제 오뎅탕을 먹은 이후에는 오뎅을 존경하게 되었고 오뎅과 잘 지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로저 해적단에 우연히 동강동강 열매가 굴러들어왔고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를 빼돌려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며 달밤에 동강동강 열매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버기에게 말을 걸었고 놀란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를 살펴버리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고 그 이후 샹크스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를 먹은 이후 바다에 빠져버리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뻔하였으나
샹크스가 이를 구해주며 샹크스는 버기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샹크스는 로저의 적단의 일원으로서 최후의 섬 라프텔에 갈 기회가 생겼으나 하필이면 버기가 몸살이 나버렸고 샹크스는 버기를 간호하기 위하여 라프텔행을 포기하는 의리를 보여줍니다. 로저는 라프텔에서 원피스의 정체를 확인한 이후 샹크스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고 그 말을 들은 샹크스는 눈물을 흘립니다. 로저가 로저의 적단을 해제한 이후 샹크스는 버기에게 자신의 수하가 되라고 제안했으나 버기가 이를 거부하며 샹크스는 모든 로저의 적단 선원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샹크스는 로저의 적단을 나온 이후 곧바로 빨강머리 해적단을 창설합니다. 샹크스는 빨간머리 해적단을 창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에서 이름을 날렸고 무려 10억대의 로키가 되었습니다. 샹크스는 어느 해적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전리품을 열다가 우연히 우타를 발견하였고 과거 로저와 레일리가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구해준 것을 떠올리며 이 역시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우타를 거둬들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던 샹크스는 이스트블루의 후샤 마을에도 들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피, 마키노 등을 만나게 됩니다. 샹크스는 루피와 급속도로 친해졌고 한바탕 여행을 한 이후 루피를 찾아와 매일같이 경험담을 풀었고 루피는 해적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샹크스는 후주가 호송하던 해곤선을 기습한 뒤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하였고 이를 곧바로 섭취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탈취한 고무고무 열매가 훗날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것이 밝혀졌고 샹크스가 굳이 해곤선을 습격하고 이 열매를 회수한 것은 샹크스가 이 열매의 정체를 알고 버린 짓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샹크스가 탈취한 고무고무 열매는 운명적으로 루피가 먹게 되었고 루피는 훗날 조이보이 이후 처음으로 이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샹크스에게 계속하여 해적이 되고 싶다고 말했으나 샹크스는 끝끝내 루피를 자신의 배에 태워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루피를 납치했다면 전성기 거프가 이성을 잃은 채 샹크스를 추적했을 것이기에 샹크스는 운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마키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히그마가 난입하여 깽판을 쳤고 샹크스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이며 굳이 히그마와 상대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루피가 분노하며 히그마에게 덤벼들었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친구를 건드리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샹크스는 자신이 직접 나서 히그마를 응징하려 합니다. 하지만 히그마가 연막탄을 사용하여 시선을 분산시킨 이후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후샤딘 뉴에이지까지 나타나며 루피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난입하여 후샤딘 뉴에이지로부터 루피를 지켜주었고 샹크스는 순식간에 파란 쪽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원피스의 대표적인 설정 오류 중 하나로 불리고 있으며 사왕인 샹크스가 고작 고등어에게 발이 뜯긴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 역시 샹크스가 발이 뜯긴 것은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긴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는 편집부에서 자극적인 연출을 주기 위하여 추가한 설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루피는 자신 때문에 발을 잃은 샹크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샹크스는 루피를 위로해주는 어른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샹크스는 밀짚모자를 극진히 아꼈으나 루피를 보고 운명을 느꼈고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에게 언젠가 위풍당당한 해적이 되어 이 모자를 돌려주러 오라고 말했고 루피는 이날 이후 밀짚모자를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샹크스는 루피에게 모자를 물려준 이후 로저와 만나게 되었고 레일리에게 이스트블루에 로저와 똑같은 말을 하는 소년이 있다고 말합니다.